안녕하십니까. 명재병원 심장내과 김미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맥경화증과 대사증후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에 화두가 여러 가지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요즘에 이제 당뇨병도 많이 유발이 되고 있고 혈관질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혈관질환들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중에 3가지가 포함될 경우에 이제 대사증후군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복부 비만. 남자인 경우에는 90cm 허리둘레가, 그리고 여자는 80cm 이상인 경우에 복부 비만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고혈압.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대사증후군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일반 고혈압과 다르게. 위에 수축기 혈압이 130 또는 아래 혈압이 85 이상인 경우에, 그 경우에 대사증후군의 고혈압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은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들, HDL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이상지질혈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혈당인 경우, 그러니까 식전 혈당이 100 이상으로 상승된,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당이 높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바로 대사증후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평소에 어느 정도 인슐린으로 잘 몸에 있는 세포 속에 혈당을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 어떤 내장지방 증가나 또는 여러 가지 고혈당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이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제대로 몸속에는 그 세포들의 혈당을 공급하기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혈액속의 당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종 그 혈관 질환에, 그리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다한 혈당이 많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이나 그런 경동맥, 동맥경화가 올 수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복부의 내장지방 증가. 복부의 내장지방 증가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 분들에서 식사가 규칙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수면장애, 그리고 과다한 회식 문화,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그런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내장지방이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 관리가 우선 기본으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복부 비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장지방을 올릴 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식이 습관, 예를 들어서 매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거나, 밤에 회식을 해서 야식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이제 내장지방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밀가루 음식, 그런 트랜스지방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그리고 과다한 과일 섭취도 역시 내장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역시 과다하게 증가하면 내장지방 증가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이상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하셔야 내장지방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나는 콜레스테롤 높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특성이 보통 HDL이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나쁜 식이 습관,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죠. 흡연을 하게 되면 HDL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을 즐겨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음주, 그런 것도 관련되고요. 여러 가지 HDL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이랑 그리고 식이관리, 금연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혈압 관리인데요.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엄격히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관리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식이를 드셨다면, 예를 들어서 짜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 국물을 다 드시거나 짠 그런 음식을 위주로 드셨다면 나트륨 식이를 좀 피하시면서 칼륨이 많은 야채 등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사증이 정말 의심돼서 내가 정말 대사증 중에서 심혈관 위험 요소가 높은 분들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린 검사는 동맥 경화도 검사,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혈관 질환을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이고, 요즘에 대사증후군과 경동맥 초음파의 그런 상관관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대사증후군 이염수를 보려면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